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AI가 먹어치우는 전력량이 미국 전체 가구 절반이 쓰는 양과 맞먹을 정도로 폭증하고 있거든요. 변압기가 부족하고 냉각수가 말라가고 전기 자체가 바닥나고 있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 아수라장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바로 우주입니다. 스페이스 X와 XAI를 합쳐 4천조 원짜리 제국을 만들겠다는 그의 계획, 이게 실현되면 우리가 아는 세상의 규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요즘 챗GPT 한 번 쓸 때마다 전기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구글 검색의 10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해요.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AI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을 전력이 지금보다 160% 넘게 폭증한다고 합니다. 숫자로 말하면 100기가와트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이냐면 미국 전체 가정의 절반이 동시에 쓰는 전기량과 맞먹습니다. 문제는 속도 차이예요. AI 기술은 6개월마다 2배씩 미친 듯이 성장하는데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 데는 10년이 걸립니다. 송전선 까는 데만 7년이에요. 수요는 로켓처럼 치솟는데 공급은 거북이 걸음인 거죠. 일론 머스크도 직접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칩이 부족하지만 2년 뒤엔 변압기가 모자라고 3년 뒤엔 전기 자체가 없어질 거지라고요. 전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서버는 엄청난 열을 뿜어내거든요. 이걸 시키려면 냉각수가 필요한데 그 물마저 바닥나고 있어요. 구글 데이터 센터의 물 사용량이 8년 새 4배 넘게 뛰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 마실 물도 부족한데 데이터 센터가 싹 빨아먹는다면서 격렬히 항의했죠. 환경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새 데이터 센터 짓겠다는 계획들이 줄줄이 백지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세에 냉각 비용에 토지 임대료까지 이 삼중고에 AI 기업들 수익은 바닥을 기고 있어요.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AI의 폭발적 성장을 물리적으로 감당할 한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꺼낸 카드가 뭐냐면요. 아예 서버를 지구 밖으로 빼버리자는 겁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예요. 처음 들으면 황당하죠. 근데 이게 말이 됩니다. 우주에는 지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거든요. 일단 전기 걱정이 사라져요. 지구 저궤도에 태양광 패널을 펼치면 24시간 내내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름도 없고 비도 없고 밤도 없어요. 태양광 효율이 99% 이상으로 치솟죠. 지상에서는 날씨 때문에 기껏해야 20% 효율인데 우주에선 거의 100% 가까이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냉각은요? 이게 더 기가 막혀요. 우주 공간 온도가 영하 270도거든요.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깝습니다. 에어컨 돌릴 필요가 없어요. 물도 필요 없고요. 그냥 서버에서 나오는 열을 우주 공간으로 써버리면 됩니다. 복사 냉각이라고 하는데 공짜로 완벽하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초기에 로켓 쏘는 비용은 들지만 일단 궤도에 올라가면 전기세 제로, 수도세 제로, 임대료 제로입니다. 운영비가 거의 안 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게다가 우주에는 환경 규제도 없어요. 어느 나라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주민 반대 시위도 없습니다. 대규모 인프라를 마음껏 구축할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우주가 좋다 해도 수십 톤짜리 서버 장비를 어떻게 저 위까지 올리냐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로켓 한 번 쏘는데 수천억 원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머스크가 이걸 해결해버렸어요. 바로 스타쉽입니다. 높이가 120m, 아파트 40층 건물을 통째로 세워놓은 크기예요. 이 괴물 같은 로켓이 한 번에 최대 200톤의 화물을 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기존 펠컨굴 로켓이 한 번에 20톤 정도 실었거든요. 거의 10배 가까운 수송 능력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 센터 서버실을 통째로 뜯어서 우주로 배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비용이에요. 머스크는 재사용 로켓 기술을 완성했거든요. 로켓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착륙시켜서 또 쓰는 겁니다. 작년에 성공한 메카질라 공중포획 봤죠? 거대한 로봇팔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로켓을 낚아채는 장면이요. 이 기술 덕분에 킬로그램당 운송비를 현재의 10분의 1 수준까지 낮출 수 있게 됐어요. 스페이스X가 XAI를 합병했다는 건 XAI가 이제 자기 회사 로켓을 원가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쟁사들은 비싼 돈 주고 남의 로켓 빌려야 하는데 xAI는 집에 있는 트럭 타고 나가면 되는 거죠. 기술 시너지만 보면 완벽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 합병에는 숨겨진 속사정이 있습니다. xAI가 돈을 너무 많이 태우고 있거든요. AI 회사를 운영하려면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칩을 사야 해요. 이게 한 개에 수천만 원입니다. 수만 개를 사야 하고요. 거기에 천재 엔지니어들 연봉, 서버 운영비까지 더하면 xAI는 매달 10억 달러를 태웁니다.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에요. 한 달에요. 그런데 벌어들이는 돈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죠. 반면 스페이스X는 어떻냐면요.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대박을 쳤거든요. 전 세계 오지에서 인터넷 쓰려면 스타링크밖에 답이 없어요. 손익분기점은 진작에 넘겼고 비상장 기업 중 세계 최고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합병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돈 잘 버는 형이 꿈은 큰데 당장 주머니가 비어있는 동생을 품에 안은 거예요.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xAI라는 확실한 고객이 생기는 겁니다. 로켓을 쏠 일감이 보장되는 거죠. xAI는 안정적인 우주 인프라를 지원받고요. 완벽한 윈윈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테슬라까지 엮여 있어요. 테슬라가 xAI에 수조 원을 투자해 놓은 상태거든요. 결국 테슬라, 스페이스X, xAI로 이어지는 머스크 제국의 수직 계열화가 이번 합병으로 완성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머스크의 그림에는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어요. 뉴럴링크입니다. 인간 뇌에 칩을 심는 회사죠. 이게 왜 우주 데이터 센터랑 연결되느냐고요. 머스크의 머릿속을 따라가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우주에 띄운 데이터 센터에서 초거대 AI 그lok이 돌아갑니다. 이 AI가 만들어낸 정보가 지구로 내려와요. 그리고 뉴럴링크를 통해 사람 뇌에 직접 꽂히는 겁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건 막을 수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간이 AI랑 합쳐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뇌의 연산 능력을 확장해서 AI한테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거죠. 허황된 소리 같죠? 근데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의 블라인드 사이트 기술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았거든요. 시신경이 망가진 시각장애인이 뇌 칩을 통해 앞을 볼 수 있게 되는 기술이에요. 뇌 칩 이식 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로 돌아가는 AI와 인간의 뇌가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생각만으로 전 세계 정보에 접속하고 AI의 연산 능력을 내 것처럼 쓰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죠.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이 기술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머스크만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어요. 이미 위성 12기를 쏘아 올려서 우주에서 AI 연산을 돌리는 실험에 성공했거든요. 그것도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위성끼리 레이저로 통신하면서 데이터를 지구로 안 보내고 자체적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도로망 분석 같은 복잡한 임무를 단 3분 만에 끝냈어요. 지상으로 데이터 내려보내고 처리하고 다시 올리면 몇 시간 걸릴 일을요. 중국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달을 노리고 있어요.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달 뒷면 샘플까지 가져왔죠. 왜 달이 중요하냐면요. 거기에 헬륨-3이 있거든요. 핵융합 발전의 핵심 원료입니다. 중국은 이걸 캐서 달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까지 구체화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머스크처럼 한 사람이 로켓이랑 위성통신이랑 AI를 다 쥐고 있으면 독점 규제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규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밀어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우주조약상 달은 어느 나라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원 채취는 금지가 안 돼 있어요. 먼저 차지하는 놈이 임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에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게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주 쓰레기 연쇄 충돌이에요. 지금도 지구 궤도에는 수만 개의 위성이 떠다니고 있거든요. 여기에 데이터 센터 위성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성 2개가 충돌합니다. 그러면 파편이 수천 개로 쪼개져요. 이 파편들이
또 다른 위성을 부숴버립니다. 그게 또 쪼개지고 또 부딪히고 연쇄 반응이 시작되면 지구 적외도 전체가 쓰레기장이 됩니다. 수백 년간 사용 불가능한 죽음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유지 보수 문제도 심각해요. 지상 데이터 센터는 고장 나면 엔지니어가 달려가서 고치잖아요. 우주에서는요,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위성 하나 고장 나면 그냥 버려야 해요. 어마어마한 비용 손실이죠. 우주 방사선도 문제입니다. 일반 반도체 칩은 강력한 방사선에 노출되면 순식간에 망가져요. 특수 보호막 처리된 고가 장비가 필수인데 이게 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지상에서도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독점 규제입니다. 로켓도 머스크, 위성통신도 머스크, AI도 머스크, 내 칩까지 머스크. 미국 FCC나 유럽연합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돈 얘기를 해볼게요. 월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시기는 2026년 6월로 점쳐지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머스크 생일이 있는 달이죠. 이게 실현되면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가 됩니다. 지금 장외 시장에서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이미 수천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상장하면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월가 분석가들은 1조 5천억 달러 이상을 예상합니다. 우리 돈으로 2,100조 원이에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재미있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테슬라 주주들에게 스페이스X 공모주 우선 배정권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파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현실이 되면 테슬라 주식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한 전기차 주식이 아니라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티켓이 되는 거예요. 스타링크가 전 세계 통신망을 장악하고 여기에 XAI 데이터 센터까지 붙으면 경제적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머스크가 왜 이 거대한 상장을 준비하느냐고요? 우주 인프라 구축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거든요. 자본시장에서 그 돈을 끌어와야 합니다. 성공하면 머스크 제국은 금융시장까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흐름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전기입니다. AI 시대의 병목은 결국 에너지 문제로 귀결되거든요. 변압기, 전선, 소형 모듈 원전 관련 기업들이 1차 수혜주가 됩니다. 미국의 이튼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에요. 한국에서는 변압기 관련주들, 그리고 SMR 기술을 가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죠.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자가 왕이 됩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우주 소부장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말이에요.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짓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위성끼리 레이저로 통신하잖아요. 이 레이저 통신 모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방산 기반 기술 기업들이 많아요. 특수 광학 부품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주 방사선을 견디는 특수 반도체 칩도 필수입니다. 일반 칩은 우주에서 못 버티거든요. 이런 부품들은 누가 우주 패권을 잡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이 이기든 중국이 이기든 상관없어요. 양쪽 다 이 부품들을 사야 하니까요. 대장주만 쫓지 마세요. 실제로 기술력을 가진 부품 회사와 소재 회사들을 선별해서 포트폴리오에 담는 게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 시장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죠. 비상장이니까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거든요. XAI에 수조 원을 투자했고 스페이스X와 기술을 공유하고 있어요. 머스크 유니버스의 지주회사 성격을 띄어가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한 공모주 우선 배정권이 현실이 되면 테슬라 주식 가치는 재평가를 받게 되겠죠. 우주 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통로인 셈이에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금융자산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을 키워야 해요. 창의성, 공감 능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 이건 아직 기계가 못 따라옵니다. 동시에 AI를 잘 쓰는 능력도 필수예요. 챗GPT나 클로드 같은 도구를 업무에 능숙하게 활용하면 생산성이 5배에서 10배까지 차이 납니다. 같은 시간에 10배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누가 살아남을까요?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라타야죠. 에너지와 우주 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AI 활용 능력을 극대화하세요.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 흐름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머스크의 우주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전기가 없으면 AI도 없고 AI가 없으면 미래도 없어요. 지구의 한계를 넘어 우주로 확장하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변화는 5년에서 10년 안에 우리 일자리와 자산 가치를 송두리째 뒤흔들 겁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겠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관련 산업의 흐름을 주시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우주 경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